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원래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실제로 이렇게 써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이 수행평가 내용이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등교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 옆에 계실 때 써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글을 써볼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 쓰는 것을 보고 이 글에 처음에는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구나, 가운데는 이런 내용, 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가운데, 끝의 비율 있잖아요. 처음은 요만큼 썼으면 가운데는 요만큼 쓰구나, 끝은 요만큼만 쓰면 되겠구나, 요런 것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80쪽 보시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예로 들어서 한번 체험과 감상의 내용을 써보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선생님은 에코랜드, 협재해변, 한라산 요거를 대표적으로 체험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상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까지 썼으면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까지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가기 적합한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저번 시간에 수업에서도 나왔겠지만 처음 부분에서는 여행 가는 길이라거나 기대되는 마음이라거나 기대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운데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 썼던 에코랜드, 협재해변, 한라산을 가운데에 배치했어요. 에코랜드, 협재해변, 한라산 이렇게요. 끝부분에서는 여행 후 소감이나 아니면 일정 후 먹었던 밥이라던가 이런 거를 써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분량은, 가장 좋은 분량은 처음이 1 정도 된다면 가운데가 처음의 3배, 그러니까 3 정도 되고요. 끝은 다시 1 이렇게 구성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교과서 81쪽 넘어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감상이 잘 드러나는 글을 써봅시다. 자, 제목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제목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쌍괄호를 하고 환상의 섬 제주도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밑에 칸 볼래요? 칸이 이까지 되어 있죠. 그럼 끝까지 우리가 글을 쓴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아까 교과서 80쪽에서 처음이 1이면 가운데가 3, 끝이 1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요거를 눈으로 대충 그러면 처음을 요 정도까지 써야겠다, 요렇게 처음이라고 써놔도 되고 요거는 눈으로만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 가운데는 한 3배 정도 돼야겠지 하면서 여기까지 가운데를 해야겠다. 보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과 비슷한 양으로 끝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상을 하고 글을 쓰면 글이 훨씬 짜임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을 써볼 텐데요. 자, 처음 부분에는 선생님이 뭘 쓰기로 계획했었죠? 보면 여행 가는 길, 그리고 기대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남기면 좋다고 설명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행 가는 길이나 기대하는 마음을 쓸 텐데요. 여러분 1학기 때 국어 시간에도 배웠지만 문단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맨 앞에 칸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맨 앞칸을 띄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연필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선생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빈 칸을 띄우고 시작합니다. 선생님 써볼게요. 제주도. 내가 이 제주도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2달 전에 예매한 비행기 표를 가지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과 여행 전에 그런 마음들을 첫 부분에 선생님 써보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는 가운데로 넘어가요. 가운데에는 뭐 쓰기로 했던가요? 맞아요. 에코랜드, 협재해변, 한라산 영실코스 등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시작돼요. 또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빈칸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요. 왜냐? 문단의 첫 칸은 여기 문단의 첫 칸 비워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가운데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내가 방문한 곳은 에코랜드였다. 에코랜드는 광활한 자연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80쪽에서 여기에 대한 감상도 미리 써놨었어요. 자연 속에서 열차를 타니 속이 뻥 뚫리는 듯 했다.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열차를 타니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어디였어요? 맞아요. 협재해변이었죠. 협재해변 갈게요. 협재해변은 첫 번째 에코랜드랑은 전혀 다른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을 이렇게 첫 칸을 띄우고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점선으로 빈칸을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점선으로 빈칸 만들지 않고 그냥 한 칸 띄우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내가 방문한 곳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협재해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감상까지 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방문한 곳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도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썼겠죠. 자, 그러면 끝부분에 우리 뭐 쓰기로 했었어요? 여행 후 소감을 쓰기로 했었죠. 그러면 여행 후 소감을 쓰면 되겠구나 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음속으로 빈칸을 그리고 여행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처음과 가운데 끝이 1대 3대 1로 쓰라고 하셨는데 저는 경주에서 6군데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자, 6군데 간 친구들은 이 글의 비율에 맞게 1대 3대 1로 하던지 아니면 가운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6군데 중에 인상적인 3군데 정도를 추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쓰면 글이 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자, 다시 골격 얘기할게요. 맨 윗줄에는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처음과 가운데와 끝은 1대 3대 1의 비율을 꼭 갖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단을 나눠서 쓰는데 문단 앞에는 이렇게 빈칸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은 빈칸을 띄고 쓰면 됩니다. 자, 체험한 일에 대해서 감상이 드러나는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